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께 예제 도면 총 4장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도면하고요. 두 번째 도면 양면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제가 따라하기 전에요. 카티아에 들어있는 멀티패드라는 거와 멀티포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멀티패드가 어떤 건지 그걸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를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일부 예제는 멀티패드를 써서 한 번에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패드라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멀티패드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폐곡선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체와 물체, 즉 두 개의 공간이 서로 겹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스케치를 했어요. XY 플레인을 제가 들어갔고요. 자,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를 그냥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네모 안쪽에 지금처럼 몇 개의 객체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객체들은 서로 공간이 연결된 게 아니고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멀티패드를 써도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엑시트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드에 보면 제일 끝에 있죠. 멀티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멀티패드를 지정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그려난 이 물체들에 대해서 객체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 걸 제가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파란색 나오는 부분이 현재 작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번이 제일 외곽이거든요. 그렇죠? 3번. 그래서 3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랭스를 예를 들어서 10mm를 주고요. 그러면 3번이 10mm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쪽 네모 있죠? 이쪽은 제가 20을 주겠습니다. 10mm씩 계속 정분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는 30.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큰 제일 외곽이었죠? 자, 네 번째 원을 지정하고요. 40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패드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티 패드를 쓰게 되면 하나의 스케치에 여러 종류를 그린 다음에 한 번에 패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켓에 들어있는 멀티 포켓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있죠. 각각의 객체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객체가 연결됐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새로운 파트를 제가 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화면을 열었고요. 다시 일반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영역을 조금 붙여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영역을 붙여서 그린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네모를 제가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기왕이면은 세 등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를 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등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안상 봤을 때는 폐곡선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간은 다르지만요. 여기 요 선 있죠? 요 선은 지금 현재 1번하고 2번하고 또 1번하고 3번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 모서리예요. 이 공유 모서리가 한 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선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하나가 따로따로 인식이 되는 거죠, 공간이. 근데 마찬가지로 요 선도 하나의 선이죠. 그래서 여기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로지 이 부분만 선택이 돼줘야 되고요. 다음에 3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3번은 여기만 선택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1번이었죠. 1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1번은 여기만 선택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퀵트림을 쓰고요. 제일 편한 거는 그래서 퀵트림에서 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앤드 킵이라는 게 있죠. 이걸 써가지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선분이 자, 여기와 여기 두 개로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주면요. 똑같이 하나, 둘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해줘도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이런 메시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는요. 요 가운데 미들 포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매한가지로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한번 잘랐습니다. 근데 자르고 나서 보니까 뒤에 조금 자투리가 남았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퀵트림에서 첫 번째 우리가 쓰던 거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이 부분 잘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마우스로 따로따로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영역이 또 만들어지죠. 또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각각 독립된 엔트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멀티패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멀티패드를 합니다. 자, 멀티패드를 했을 경우에 자, 처음에 첫 번째 있는 도메인을 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도메인은 여기에 되거든요. 자, 요 그리는 제가 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메인은 여기죠. 자, 여기는 10mm를 줘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도메인, 자, 여기는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프리뷰를 해주면 지금과 같이 세 개가 각각 다른 높이를 가진 물체로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걸 우리가 피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처 자체를 생성시켰을 경우에 자, 여기와 여기가 서로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파팅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뭐 이게 보인다 해가지고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좀 하이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패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예제 도면을 하나하나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부터.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두 번의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한 번에 패드와 한 번에 포켓을 해주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봐주시면 돼요. 간격은 있죠. 이 그리드 간격을 10mm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0, 여기는 70, 위쪽으로 40. 특별한 모양을 가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위에서 본 모양 있죠. 여기 위에서 본 모양으로 바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 더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더 스케치였어요. 먼저 XY 플랜을 클릭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버스 H 스왑 그리고 OK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요, 원점을 중앙에 두고 물체를 잘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터드 렉탱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제가 먼저 하나 잡았고요. 자, 치수를 대충 한번 주겠습니다. 자, 요 거리는 70, 그리고 요 거리는 4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엑시트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패드를 합니다. 패드 높이는 총 40이 되겠죠.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우리가 파내야 되는데요. 앞부분을 파기 위해서 윗부분, 즉 여기를 새로운 스케치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쪽에 보이는 쪽을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포지션 더 스케치에서 여기 앞면을 클릭을 하고요. OK를 했습니다. 자, 요 위에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에 딱 붙여서 우리가 네모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형상 투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모를 그린 다음에 부속을 해주셔도 돼요. 자, 처음이니까 일단은 형상을 먼저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엣지를 하나 투영을 했고요. 이 투영된 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만 쓸 겁니다. 그래서 투영된 투영 객체를 지정하고요. 구성선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구성선은 쓰고 나면 선택 변경됐죠? 빈 공간 클릭 후에 구성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붙여서 네모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를 더블 클릭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치수는 10mm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노트북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버벅거리고 있네요. 일단 최대한 첫 장만 해놨고요.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개 치수 기입을 했고요. 자, 여기 치수는 1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치수는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치수는 30입니다. 됐죠? 자, 엑시트. 자, 그리고 포켓을 하면 되겠죠. 포켓 깊이는 20입니다. 그래서 20을 주고요. OK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부품 작업이 끝났는데요. 자,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재부팅 후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